플랫폼은 뭐 컴포넌트와 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팩터들이죠.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불변적인 요소들인데 플랫폼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 기차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차역을 만드는 사람이 그 기차역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차역을 이용하는 일정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죠. 그죠? 기차역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 손님들 대상으로 무엇인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역은 기차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차역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과 폼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플랫이라는 뜻은 원래 구획된 토지, 지면이라는 뜻이고 폼은 형태라는 뜻이죠. 플랫폼은 사실 구획된 지면의 형태인데 이 구획된 지면의 형태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 활용, 응용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지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이용해야 할 컴포넌트와 따라야 될 룰이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본질입니다. 플랫폼의 불변적인 팩터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점점 더 룰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룰.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IT 업계에서의 새로운 룰을 만들었던 사업자를 저희가 구글과 애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은 플랫폼의 본질, 플랫폼의 구성 요인들인 컴포넌트와 룰의 관점에서 플랫폼 전략 관점에서 얘네들의 전략을 저희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은 개방의 룰을 선택했고 저희가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룰에 관한 디스플레이, 룰에 관한 운영 철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원래 잘 가지고 있었죠. 애플은. 하드웨어 컴포넌트에서 시작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서비스 컴포넌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규칙을 조금 바꾼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것은 한계 요용을 채증하는 법칙을 만든 거예요. 서비스 컴포넌트인 앱스토어, 아이튠스를 통해서 제품을 쓰면 쓸수록 더 재밌네, 한계 요용이 체감되지 않고 더 늘어나네 라고 하는 새로운 사용자의 경험 가치를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혁신의 이제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인 거죠. 결국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룰 체인저들에 의해서 제품 혁신만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그야말로 이제 룰 체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투와 UFC. 자, 권투는 지금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서도 아마 권투 시청 TV에서 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누가 대체하고 있죠? 바로 UFC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UFC는 2011년도에 팍스TV와 7년 동안 7억 달러에 달하는 대박 중계를 협상도 체결했고요. 전 세계 35개국에 생중계되고 있고 4억 명 이상의 시청자 보유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잘 보시면 권투나 UFC나 경기장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되게 유사해. 근데 뭐가 틀릴까요? 룰이 틀립니다. 박싱은 뭐죠? 규정에 맞는 글러브와 테이프를 사용해야 되고 같은 체급의 선수끼리만 시합합니다. 정해진 세트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랭킹이 향상되죠. 팔을 제외하고는 신체 어느 부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UFC는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종목들이 다 어우러집니다. 전신 조척이 기본적으로 허용이 돼요. 격렬하고 혁신적이고 조합과 전략적 선택권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박싱은 창의적 선택권이 제한되죠. 선수의 승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조합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엄청난 노력과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신인이 챔피언 될 확률이 매우 적어요. 하지만 UFC는 다르죠. 창의성이 풍부하고 신선한 사고력을 갖춘 신인 선수가 언제나 등장해서 최고의 실력자를 이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객이. 자, 이게 바로 변하기 힘든 세상과 변화하는 세상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변하기 힘든 세상은 뭐냐면 창의력이 적용되기보다는 정해진 룰에 맞춰 표준화된 시장입니다. 기존의 제조업,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은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한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서프라이 체인, 공급업체들을 쥐어짜고 원가 절감시키고 마케팅 비용 절감하고 유통망에서 일부 보조금을 태워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고객이 원하던 뜻밖의 행운보다는 엄청난 피난 노력과 체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경쟁 우위의 어드밴티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플랫폼 세상은 좀 틀립니다. 플랫폼 세상은 언제든지 뉴커머가 나와서 기존의 강자자를 대체해요. 우버, 에어비앤비는 실제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대로 한계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죠? 자산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데 실제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거죠. 힐튼 호텔 체인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우버, 택시를 자산화하지 않고 택시업을 하고 있죠. 뭡니까? 새로운 뉴커머입니다. 기존의 강자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전통적인 플레이어가 난리법석을 틀 수밖에 없어. 왜? 얘네들은 룰이 틀리거든.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경쟁했던 애랑 완전 틀린데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네? 잠식하고 있네? 근데 뭐죠? 그들이 만든 룰에 고객은 더 편안해하고 더 내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 보시면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근데 이 정거장은 정거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물이죠? 바로 서로 다른 두 성질의 고객들의 소유물입니다. 주로 우리가 그것을 디맨드 사이드 고객 또는 서플라이 사이드 고객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 만든 시스템은 배달의 민족의 소유겠지만 배달의 민족은 정확히 얘기하면 디맨드 사이드에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한 끼 정도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고자 하는 우리들이 있는 거고 서플라이 사이드에 배달 점주들이 있는 거죠. 그 배달 점주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을 그들의 플랫폼에서 그들의 기차역에서 잘 만나게 해주는 룰을 잘 세팅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유경제의 최근에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요, 허니컴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꿀단지죠, 꿀단지.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카, 우버, 리프트 다 트랜스포테이션의 혁신 모델이에요. 거기서 이제 헬스, 웰리스, 라지스틱스, 푸드, 러닝, 머니, 굿스, 스페이스 등 뭔가 잉여, 서플러스 에셋, 잉여되는 모든 자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계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잉여 자원, 잉여 자산을 한계 비용을 낮춰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핵심인 거죠. 온디맨드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모바일 온디맨드 서비스가 공유경제와 거의 똑같게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부분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잉여의 자동차를 그걸 필요한 사람이 좀 쓰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집카나 소카 같은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리프트, 우버 이런 애들이 다 트랜스포테이션 영역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잘 보시면 되게 온디맨드스럽다는 거예요. 되게. 고객이 원할 때 특히 모바일로 갈수록 고객의 구매 동기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데 이 순간이 지나면 난 안 살 건데, 이런 니즈가 바로 온디맨드입니다. 그 온디맨드의 니즈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시작해서 지금 다이닝, 드링크, 딜리버리, 로지스틱스, 이벤트, 홈 서비스, 헬스 앤 뷰티, 푸드 앤 비버리지, 트래블, 하스피탈리티. 하스피탈리티의 왕자가 지금 에어비앤비고 트랜스포테이션의 왕자가 우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로 갈수록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서플라이드나 디맨드 사이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그 기차역에 참여할 이유가 생기는 거야. 하지만 그 페인 포인트를 다 없애주려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플랫폼이 되고 싶어. 아이디어만 있어. 절대 성공 못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엄청난 기술의 배경을 깔고 가야 돼요. 투자자들이 엔젤 투자든 VC든 모바일 서비스를 투자할 때 팀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중에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으면 지금 투자 안 합니다. 외주 개발해서 이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아. 빨리 만들어 내가 시장에서 뭐가 히트 치고 싶어. 개발자 뽑기가 힘들어. 외주 주자. 오래 갈까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가 큰 만큼 그 기차역에 모여든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빨리 변해. 그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쪽에 개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바일의 온디맨드 서비스는 이용 프로세스가 푸시 버튼 3번 또는 4번으로 다 끝납니다. 그만큼 고객이 내가 지금 필요할 때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준 거죠. 고객의 디맨드는 모바일에서 다 애그리게이션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객의 프로블럼이 해결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바일이 오프라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모바일은 인터넷이다. 저는 모바일을 로컬이라고 정합니다. 모바일 is local. 왜?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 결국 내가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다 오프라인이거든요. 로컬에서 발생하거든요. 그 로컬에서 나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그 니즈를 공유경제를 이용해서 해결해 주는 사업자들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새로운 팩트인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